동양평화론 원문강독 9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은 물중지대하니 피어 일본이며 족 가위 수십 배인데 이 하고로 여시 견패야. 자고로 청국인은 자칭 중화대국하고 외방을 위지 이적하여 교 극심이라. 황권신 척족이 설롱 굳건하여 신민결수하니 상하 불화라. 후로 여시 봉욕 자야로다. 일본 유신 이래로 민족 불목하고 경제 불식으라. 급기 외교 경쟁이 기생지 후에 동실 조과 지변을 일조 화해하고 혼성 연합하여 작성 일괴 애국당이라. 후로 여시 주계자 하니 차 소위 친절지 외인이 불여 경쟁지 형제이 아니라. 차시의 노국 행동 기억제야. 당일에 동양 함대 조직하고 법덕 양국 연합하여 횡빈 해상에 대학론 제출이라. 요동 반도를 환부어 청국하고 배금 제감하니 관기 외면적 거족한데 가위 천하지 공법 정의로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청국 물중지대 비어 일본 촉 가위 수 10배 이 하고 여시 견패야. 자, 여기서 보면 이 물은 이제 물산입니다. 그 청나라에서 나는 어떤 뭐 자원을 뜻하는 거죠. 농작물이든 뭐 수산물이든 또는 어떤 뭐 광물 같은 그런 자원들 그런 것을 모두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인물도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물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 땅은 말 그대로 그 중국의 그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의 때는 이제 무겁다라는 것보다는 아주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는 물산이 아주 풍부하고 땅이 크니 넓으니 비어 일본에 비하다. 어쩌나 어디에 비교할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비교하면 일본에 비해 좋기 뭐 또 충분히 그 수십 배 그 땅덩어리 보면 수십 배에 해당되죠. 그래서 수십 배가 될 만하고 또는 수십 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자는 이때 여기서 이자는 그런데라는 의미입니다. 역접 또는 뭐 전화할 때 쓰는 그 접속사인데요. 그런데 하고 어떠한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여시 이와 같이 즉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대승을 거두었죠. 전 시간에 이제 그런 그 청나라와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부분을 강독을 했는데 이와 같이 패배를 보았는가. 자, 이때 볼자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제 피동의 의무로 당하다. 우리가 피해를 보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견자는 한문에서 이 피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피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자도 거기에 쓰이는 그 피동의 문장을 만들 때 쓰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풀이를 해보면 청국은 물산이 풍부하고 땅이 크니 일본에 비해 좋기 수십 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또는 이처럼 패배를 당했는가? 자, 의문스럽죠? 일본이 어떻게 대국인 청나라를 이길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어, 다음 문장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고 청국인 자칭 중화대국 외방 위지 이적 교 극심.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려운 글자가 있습니다. 이적, 이적이라고 하면 오랑캐이 오랑캐의 적. 우리나라를 뭐 동이족이라고 예전에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남쪽의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했고요. 그 삼국지에 보면 맹획 그 제갈량이 칠종 칠금할 때 그 남쪽 오랑캐의 추장인 그 맹획을 사로잡죠. 근데 7번 도와줬다가 7번 또 사로잡는 칠종 칠금의 고사성어의 또 그 주인공의 나라가 바로 이 남만입니다. 이 남만은 남쪽 오랑캐란 뜻이고요. 또는 자 북쪽의 오랑캐를 또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흉노족이라든가 그 북방에 사는 유민족을 또 뜻하고 통이 우리 민족의 그 우리 민족을 지칭할 때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이 동이족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뭐 거란 여진도 뭐 속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건 그 분분합니다. 그래서 동이가 꼭 우리나라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와 또 다른 여타 동쪽에 살고 있었던 그 중국 이제 중화라고 하는 한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모든 나라는 다 여기 오랑캐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서양 오랑캐란 말 썼잖아요.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국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오랑캐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뭐 만주족을 뭐 좀 욕하는 뭐 떼놈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또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다 오랑캐란 의미죠. 그리고 서쪽에 있던 오랑캐를 서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만 북쪽 동이 서용 이걸 그 중화라고 자칭하는 한족 입장에서는 네 개의 오랑캐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해 보자면 옛날부터 그 천국 사람들은 스스로 중화 대국이라고 일컬었고 그 외방 다른 나라들을 위지 그것을 일컬어 이적이라고 했다. 위지는 그것을 일컫다. 즉 외방은 다른 여러 나라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이적이라고 일컬었고 불렀고 그래서 교오극심이라 그 교만하고 거만하기가 매우 심했다. 자, 그 중국이 이 중화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 소국이었던 일본에게 대패를 했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 어떤 그 중국의 어떤 물산이 풍부하고 또 땅이 넓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열거하고 또 아울러 또 자존심은 또 얼마나 셌습니까? 이 중화대국이라고 자칭 중화대국이라고 일컬었고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또 폄하를 했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기
교만함이 아주 심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광, 권신, 척족, 철롱, 국권, 신민 결수, 상하, 불화, 고, 여시, 봉욕, 자야라.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은 그 철롱이죠. 자, 이 천자가 마음대로 할 천자입니다. 뭐 정치를 뭐 천단한다 할 때 그 단자 끊을 단자 써가지고 천단하다 할 때 이 천자인데요. 롱자는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뜻이죠. 그래서 철롱하면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못된 짓을 함부로 하는 거. 그래서 국권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실권 국권을 어떤 권리 또는 그 나라의 권한, 뭐 여러 가지 국권이라고 하죠. 보통 나라의 그 실권을 제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누가요? 권신. 권신양은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신하들이죠. 그리고 척족은 외척들입니다. 그래서 황은자 게다가 이 중국은 뭐 자칭 중화 대국이라고 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폄하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데다가 아울러 게다가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신하들과 외척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실권을 마음대로 행사를 했고 그래서 신하와 그 백성 또는 이제 신하 이제 관료들이죠. 이 관료와 이 백성들 간에는 결수, 원수를 맺었다. 즉, 이 두 집단 간에 큰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민이 신하와 또는 관료와 이 백성들 간에는 원수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 불화, 위아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욕을 만났다. 욕됨을 만났다. 자, 여기서 욕됨을 만난 것은 일본에게 크게 패한 거죠. 이처럼 청일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그 아주 곤욕을 당했다. 봉자는 만나다. 앞에 있던 견자하고 또 같이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그 욕됨을 만났다는 것은 치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 문장을 풀이를 정리하면 게다가 이 권신과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이 관원과 인민이 원수를 맺었고 위아래가 화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치욕을 당한 것이다. 자, 일본에게 이 소국인 일본에게 그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일본 유신 이래 민족 불목 경쟁 불식이라. 자, 일본이 유신 한 이 이후로 민족 간에 화목하지 않고 경쟁, 그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한 이후로 그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반목이 심했다는 거죠. 자, 어떤 반목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 유신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그 왜 유신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개항을 한 연도가 1853년입니다. 미국에게 그 문호를 개방했는데요. 그래서 서양에 굴복하여 1853년 개항한 에도막부가 먼저 개항을 했죠. 에도막부에 분노한 세력이 중심이 된 이 세력들은 바로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아주 그 정신을 무장한 그 집단인데요.
이 중심이 된 1868년 3월 14일 이 단행된 이 메이주 유신은 촌왕 양이와 화원 양제를 대의 명분으로 했는데요. 이 촌왕 양이란 게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 우리가 옛날에 존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그 천황의 나라라고 하니까 황을 썼습니다. 즉 황제의 어떤 권위를 높이고 이 오랑캐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이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성리학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뭐 성리학 아주 우리 수구라고 일컫는 수구 이념이라고 일컫는 성리학을 배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집단은 성리학으로 무장한 그 아주 인텔리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우리 조선이 망한 어떤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자꾸 어떤 성리학의 어떤 수구 이념을 아주 그 유지했다는 데 찾는데요. 저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성리학은 정신으로 어, 승화시키고 이 성리학에서 새로운 대안을 차지하는데 거기만 너무 빠진 거죠. 성리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그 당시에 이 성리학 말고 또 다른 새로운 학문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어떤 외국 문물을 토대로 그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성리학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일본 사례를 보면 분명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했죠. 화혼양제, 즉 정시, 화자는 일본을 가리킵니다. 일본의 정신을 그 혼으로 하고 저 일본의 어떤 정신을 근간으로 서양의 어떤 기술, 쟤는 이제 기술을 뜻하죠. 어떤 기술을 끌어들인다는 뜻이죠. 이게 화원양제와 이 촌왕양이를 대우문구로 했지만 그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서구 열강의 힘을 확인하고 태세를 전환한 거죠. 서구 열강을 배척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배울 점을 느끼고 허리를 숙인 거죠. 태세를 전환하면서 자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면서 온건파하고 급진파가 알력을 빚은 거죠. 이게 바로 민족이 불목하고 경쟁이 불식했다는 거죠. 유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두 세력 간의 알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구 열강처럼 어떤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이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그 서구의 제국주의 길로 나서지 말고 한중일이 똘똘 뭉쳤으면 그 일본이 45년 그 패망하는 일도 없었고 또 우리나라도 일제했던 치하에 탄압받는 일도 없었고 다 두루두루 다 좋은 어떤 우방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이 본문을 이 문장을 한번 번역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유신 이후로 민족이 화목하지 않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 외교 경쟁, 기생 치후, 동실 초가지 변, 일조화의 혼성연합, 작성 일괴 애국당이라.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조과라는 말인데 조자는 잡을 조자입니다. 과자는 창입니다. 창을 잡는다, 무기를 들다, 무기를 쥐다, 즉 싸우다는 뜻입니다. 동실은 같은 집안이니까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변.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말 있죠. 6.25를 동족 상잔의 어떤 비극이라고 하죠. 자,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없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외교, 어떤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어떤 교섭하는 외교적으로 경쟁을 해서 또는 외교적으로 다툼을 해가지고 이미 그런 다툼이 발생한 뒤에 미쳐서는 몇 가지가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자, 이 급자는 가장 나중에 하면 되겠죠. 그 외교상의 어떤 다툼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이르러서는 자, 이 급자가 이 후까지 걸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외교상의 다툼이 이미 시작된 뒤에 이르러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역할 때는 자, 군더더기 말을 빼고 외교상의 다툼이 시작된 뒤에는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가도 이 변자를 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고요. 그 어떤 같이 그 민족끼리 어떤 싸우는 변란도 이 변란을 당한 후에도 일조화해 일조 하루아침에 화해를 하고 혼성연합 또 뒤섞여서 그런 뭐 급진파든 온건파든 또 그 어떤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도 그 함께 어울려 또는 섞여 뒤섞여 연합을 이루었고 마침내는 한 덩어리, 일개는 한 덩어리입니다. 큰 한 덩어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당을 만들었다, 결성했다. 이게 일본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도 어떤 외교적 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화해를 하고 그 입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뒤섞여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큰 한 덩어리 여기에는 뭐 A당, B당, C당 할 것 없이 큰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당, 애국당 이라는 어떤 뭐 그냥 가칭 애국당이죠. 애국당이라는 당은 없지만 그런 한 덩어리의 애국당이라는 큰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대국인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안중근의사는 진단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번역을 정리를 하면 외교상의 다툼이 시작된 뒤에는 동족끼리 싸우다가도 하루아침에 화해를 하고 뒤섞여 연합을 이루어 한 덩어리의 애국당을 만들었다. 고 여시 주계자의 차소위 친절지 외인 불여 경쟁지 형제야라.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주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계. 자, 이 주계는 말 그대로 이 주자는 연주하다는 뜻입니다. 이 개자는 이기다, 개선하다. 그래서 이 주계라고 하면 승전고, 승리에 기뻐하여 그 북을 친다는 거죠. 이게 승전고 또는 뭐 승전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승전고를 울리다, 승전고를 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승전가를 노래 부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일본이 이와 같이 그 단합된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승전고를 울렸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소위는 이른바죠. 이른바 친절지외은 친절지외인 친절한 바깥 사람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닌 바깥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속담이라면 이런 말 있습니다. 친절한 바깥 사람이 불여 뭐뭐만 못하다. 즉 경쟁하는 싸우는 형제. 우리 형제간에 많이 싸우잖아요. 형제간 자매간에 같은 집안 끼리도 많이 싸우죠. 형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누나 뭐 언니 할 것 없이 그 집안 사람끼리 싸우다가도 그 집안의 어떤 외부에서 뭐 집안을 욕하거나 또 누구를 동생을 때리거나 하면 외부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또 형제가 뭉쳐가지고 대항을 하죠. 이게 바로
이 일본의 그런 그 소국이 대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른바 그 친절한 바깥 사람이 그 싸우는 형제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승전고를 울릴 수 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친절한 바깥 사람이 다투는 형제만 못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 바깥 사람이 친절해도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만도 못하다는 거죠. 뭐 이웃사촌은 이와는 아주 반대되는 거죠. 이웃사촌이 오히려 그 가족보다는 아니, 먼 친척보다는 이웃사촌이 뭐 좋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진짜로 이권 다툼할 때는 이웃보다는 먼 친척이라도 친척이 좋은 거죠. 또 그 서로 치고받는 형제간일지라도 그 어떤 그 집안에 이권이 있을 때는 아무리 뭐 친절한 주변 사람보다 그 자신을 괴롭히는 형만 또 못한 법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을 들어가지고 일본이 중국을 물릴 수 있었던 그런 그 실상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차시 노국 행동기억제, 당일 동양 함대 조직, 법덕 양국 연합, 횡빈 해상 대학론 제출이라.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겠죠. 이 법덕이라고 하면 이 법은 프랑스를 가리키는데 프랑스를 가리키는 말에 또 불란서 할 때 이 불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은 도이칠란드 즉 독일을 뜻하는데요. 또 독일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또 이 독일을 가리킬 때 이 그 홀로독자를 또 많이 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 불 하면 프랑스를, 독하면 독일을. 그리고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횡빈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자, 이 횡빈이라고 하면 그 요코하마를 말합니다. 요코하마를 그 한자로 그 음차할 때는 이 횡빈이라고 하고 읽을 때는 요코하마라고 하는데요. 일본 최대의 무역항 도시고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1859년 미일 통상조약에 따라 개항을 한 다음에 급속히 발전한 도시이죠. 자, 그러면 한번 번역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라는 것은 일본이 청나라를 크게 이긴 그때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죠. 이때 노나라의 행동을 기억하는가? 자, 이 노나라는 그 러시아죠. 러시아를 부른 그 음차어죠. 이 러시아 행동을 기억하는가? 러시아가 일본이 크게 승리하자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날에, 당일은 이제 바로 그날이죠. 그날에 당해서, 그날에 동양 함대, 러시아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서양 제국답게 그 아시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동양 함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동양 함대를 조직을 하고 그 프랑스, 독일 두 나라와 또 연합을 했죠. 이 뭐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와 뭐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또 같은 그 서양이라는 제국주의라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세 나라가 또 연합을 했다는 거죠. 연합을 해서 횡빈, 즉 요코하마 해상에서 태학론이라는 어떤 그런 일본에 크게 겨루어서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요동반도
환부어, 청국, 배금, 제감, 관, 기, 외면적, 거조, 가위, 천하지, 공법, 정의. 자, 요동 반도는 이제 중국에 있는 반도인데요. 그 당시에 이 청일전쟁에서 패하자 일본이 그 요동 그 반도를 또 차지했죠. 그리고 2억 원이나 되는 배상금을 또 청나라가 또 일본에게 물었고. 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세 나라가 중국을 위한답시고 어떻게 돼요? 요동 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돌려주었고 그 2억 원이나 되는 배상금을 또 제감 또 덜어줬습니다. 경감을 시켜줬다는 거죠. 자, 청국을 위하는 게 아니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기 외면적 거조. 자, 여기서 이 거조라는 말은 들거 놓을 조자죠. 들고 놓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 행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외면적 일본이 청나라에게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취해진 조치를 이 세 나라가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 요동반도를 돌려주고 그 배상금을 경감시켜준 이런 외면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천하지 공법청이 어떤 천하의 공정한 법이고 어떤 올바른 의리,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번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동반도를 청국에 돌려주고 배상금을 경감시켰으니 그 표면적인 행동을 보자면 천하의 공법과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